네, 지난주 목요일 많이 놀라셨죠? 그 북미 정상회담이 아무런 합의를 하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이른바 노딜이라고 부르죠. 그 이후에 며칠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제 해석과 각국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협상이 어떤 식으로 이어질 것인지, 그리고 우리 정부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최강시사에 나오셨잖아요. 우선 미안합니다. 나 그때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이거 이렇게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겠지만은, 예상하기 힘든 결과이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줄 몰랐죠. 네. 왜냐면, 네. 사전 협상을 비건이 평양까지 들어가서 2박 3일이나 했고, 예. 또, 하노이에서 그것도 한 3박 4일 이상 5번 밀고 당기긴 했지만은, 25일 오전에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잘 될 줄 알았죠. 예. 그 일각에서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정 장관님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 결렬을 작정하고 온 거 아니냐. 이제 결과론적으로 쭉 해석을 해보면은 미국의 정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볼 때 트럼프의 선택이 합의를 결렬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느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제가 그 일각입니다. 그러세요? 조금만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예. 27, 8일 양일간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27일 오후에는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도 웬만하면 이번에 서명하자 하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소셜 디너, 그러니까 친교 만찬 들어가기 전에 한 20-30분 단독 대화하고 나오면서 우리 둘이 그동안에 오늘 지금 둘이 한 얘기를 문서로 만들어 놓으면 돈 내고 보고 싶을 거다. 예, 기억납니다. 예. 그때까지는 뭐 웬만하면 해주겠다 하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이제 그 밤 사이에 와싱턴의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그 코엔 청문회가 계속되고 뭐 여러 가지 트럼프가 위기에 몰리는 그런 이제 언론상으로 그 보고를 받고 뭔가 반전을 해야 되겠다. 말하자면 코엔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이 뉴스에 헤드라인을 장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바로 그게 다음날 오전부터 그 확대 회담에 볼튼을 투입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날 아침에 28일 아침에 시간은 많다. 그리고 우리는 또 만날 것이다. 서두르지 않겠다 하는 얘기를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다고 그러던데 저는 자세히 못 봤지만 그러니까 밤사이에 마음이 변했죠. 그러니까 밤사이에 이거 이번에는 그냥 서명 없이 그냥 가고 다음번에 봐야 되겠다. 말하자면 자기가 국내 정치적으로 올라챌 수 있는 타이밍을 잡아서 새로 이걸 무슨 결론을 내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이 이제 이번에 협상에서 밝힌 영변 플러스 알파, 이 부분을 앞으로도 이 협상의 기준을 낮추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죠. 그건 이제 낮추도록 하는데 우리 이 정부의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비건의 평양 방문과 비건 김혁철의 하노이 실무 협상이 계속 이어진 끝에 25일 오후부터 26일 오전은 온전히 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양쪽이 다 만족할 만한 그 거래 조건, 상응 조치 여기서 타협이 됐는데 바로 그 볼튼이 들어와가지고 플러스 알파를 세게 내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다음번에는 그 플러스 알파를 근데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강선 쪽에 있는 우라늄 농축시설 지금 영변에는 한 4,000개 있지만은 그게 2,000개가 넘는다는 얘기는 미국의 그 국방정보국 DIA 쪽에서 이미 작년 6월달에 흘러나왔던 얘기입니다.
근데 DIA 쪽의 정보는 제 경험으로 제가 93년부터 북핵 문제 현장에서 나름대로 고생을 했는데 네. DIA는 북한의 능력을 엄청나게 크게 얘기를 하고 네. 핵 능력이라든지 군사 기술 CIA는 한 반쯤으로 계산을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보기관마다 이제 평가 기준이 다르지만 어쨌든 이번에 강선 우라늄 농축 시설을 신고하라, 해체하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아직 분명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언적으로 네. 다음번에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뉴욕 타임스였죠? 뉴욕 타임스가 이제 분석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김정은 위원장도 그렇고 애초에 양쪽에서 협상에 대한 어떤 명확한 비전이 없었다. 그래 둘이 만나서 해결을 볼 줄 알고 약간 무리하게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좀 해석을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게 없으면은 6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갈 때 얼마나 예. 준비가 다 된 걸로 알았으니까 그렇게 기차도 타고 가죠. 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갈 수가 없고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를 할지라도 예. 뉴욕 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다 미국 신문입니다. 예. 따라서 미국의 입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글을 쓸 수밖에 없어요. 네. 기자도. 예. 그러면은 트럼프를 도와주는 것 같지만은 트럼프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김정은한테 있다. 네. 김정은도 별 준비 없이 그저 대충 만나면은 현장에서 해결되리라고 생각하고 예. 온 거 아닌가 해가지고 책임을 북쪽으로 넘기는 아주 묘한 논리입니다. 그거. 우리가 그거 감별할 줄 알아야지. 예. 네, 걱정이요. 예. 이 제네바 합의 1994년도 그건 정 장관님이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1994년도 제네바 합의 이후에 이제 서로 간의 약속들이 깨지면서 이게 협상이 막 복잡하게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번에 하노이 이후에 이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는? 근데 그동안에 제네바 합의나 94년 예. 제네바 합의나 2005년 9.19 공동성명이나 이거 다 차관보급에서 합의를 했던 겁니다. 네. 차관보급에서 합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국무부 밖에 예를 들면 재무부라든지 국방부에서 딴지 걸면은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이건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김정은 회담은 예. 톱다운식으로 내려오면서 대통령이 전부 직화를 하고 국방부도 누르고 심지어 며칠 전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던 DNI 국장, 네. 국가정보국장을 곧 해임하겠다는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직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김정은의 직활 대표인 김영철하고 협상을 하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난번 2번에 걸친 협상에 서명자가 차관보급이었다는 거고 예. 이번에는 정상급이 올라오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예. 직접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만날 것이다. 그다음에 예. 김정은 위원장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스스로 공개하는 거 보면 이건 회담을 이어가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네. 국내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갑자기 이게 합의 이슈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근데 앞으로 계기가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아까 정 장관님도 말씀하셨지만 국내적으로 좀 정치적으로 위기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네. 이게 북미 회담의 어떤 보통 모멘텀이라고 하는 그런 계기가 어떤 방식으로 마련될지 이게 궁금한 내용인데요. 이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떠나가는 비행기 안에서 문 대통령에게 꼭 김정은 위원장을 좀 만나고 네. 그다음에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중재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예. 문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주문대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고 거기 얘기를 들고 이제 한미 정상회담으로 가야 될 겁니다. 어차피. 예. 그 과정에서 한국 대통령의 확실한
이 요구를 하고 그 간절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또 이걸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국내 정치로 좀 불리한 상황이 아니면 꺼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이게 모멘텀이 북한의 벼랑 끝 전술 때문에 그걸 관리하기 위해서 미국이 나오는 식이었었어요. 예. 근데 이번에는 북한이 그렇지도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은 문 대통령의 역할이 오히려 이제 중요해진 그런 상황이죠. 더구나 지금 미국이 지금 북한한테 사인 보내지 않습니까? 예. 봄마다 하는 한미연합 훈련을 뭐 사실상 중단하는 급으로 좀 축소하지 않았어요. 예. 이 북한한테 앞으로 다시 좀 회담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국내 정치 상황이 트럼프의 발목을 잡기는 하는데, 그러나 결정적인 이번에 코엔 청문회 같이 결정적인 거 아니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또 자기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유일한 겁니다, 이게. 이런 스캔들을 다 덮을 수 있는. 우리 정부의 역할이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리고 과거의 제네바 합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지금 진행된 상황은 일단 그런 시각을 갖고 계신 건데, 우리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 정부가 너무 지금까지 낙관적이지 않았냐, 결과론적으로 보면 뭐 그런 비판들도 언론에 좀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는 어떤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제 뭐 타임테이블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전망을 해주시죠. 뭐 너무 낙관적이었다, 뭐 플랜 B도 없다 그러는데 그 낙관적인 건 아니죠. 왜냐하면 근거 없이 그렇게 잘 되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도 이번에는 끝낼 거다 하는 얘기를 수없이 해왔고, 한미 그 실무 협의도 있었고, 정상 간에도 그렇고, 또 남북 간에도 북한에서 나오는 사인이 이거 뭐 잘 될 것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잘 되는 걸 전제로 해서 국민들한테 얘기를 해야죠. 근데 문 대통령이 순서상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야 되는데 지금 이동훈 우리 북핵 대사는 지금 미국 갔어요. 그러니까 비건 얘기 들으러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김혁철 얘기도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 급에 있는 사람이 판문점쯤에서 그 김혁철 특별대표를 만나가지고 도대체 당신이 어떻게 사전 협상했길래 일보 직전에서 이런 그 변고가 생기느냐. 북한 측의 얘기를 듣고 그리고 미국 비건 측의 얘기도 미국 측 비건 대표의 얘기도 듣고 그걸 종합을 해가지고 대통령이 다시 정식으로 김정은 위원장하고 통화를 하든지 판문점 원포인트 접촉을 하든지 협상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대미 요구도 조금 조정을 하고 미국의 대북 요구도 조금 낮추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짝을 맞춰놓으면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조만간에 북한 측과 어떤 모종의 만남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예상이시네요. 그러니까 먼저 남북 접촉, 그다음에 남북 정상 이 교감, 그리고 한미 정상 회담, 그 결과를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을 연결시키는. 평양 갔다가 워싱턴 갔다가 다시 제3국 어디로 가는 이거는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 가주는 게 좋은데 그 사람 뭐 비행기 좋은 거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 좋은 거. 알겠습니다. 정 장관님 예상대로 착착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